안녕하세요. 고독학 이탈리아어 첫걸음, 저는 비올라입니다. 오늘은요, 가족 관련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다양한 동사들과 그 형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우리는 집에서 공부를 한다. 우리는 공부를 한다. Studiamo a casa. 그들은 책을 읽는다. 자, 그들이 읽는다 할 때 leggono i libri. 나는 학교에 남는다. 자, 내가 남는다 할 때 rimango a scuola. 자, 오늘은요. 그녀는 나의 엄마야.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가졌어. 그는 친절해 하는 표현 배워볼게요. 자, 먼저 우리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말 그대로 나의, 너의처럼 소유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수식해주는 명사의 성수에 맞게 그 형태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명사의 성수 개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성 단수면 어미를 오, 여성 단수면 아, 남성 복수면 이, 여성 복수면 에로 바꿔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나의 라고 할 때 남성 단수면 미요, 여성 단수면 미야, 남성 복수면 미에이, 여성 복수면 미에. 너의 라고 할 때는 뚜오, 뚜와, 뚜오이, 뚜에. 그녀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수오, 수와, 수오이, 수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존칭일 때는 에세를 대문자로만 쓰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수오, 수아, 수오이, 수에 바꿔주시면 되고요. 우리의 라고 할 때는 nostro, nostra, nostri, nostre. 너희의 라고 할 때는 vostro, vostra, vostri, vostre 가주시면 되고요. 그들, 그녀들의 할 때는 로로로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소유 형용사를 할 때는 이 로로의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거 짚어주시고요. 남성 복수의 형태가 미에이, 두오이, 수오이라고 좀 불규칙하게 변한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디알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안나의 오빠, 루이지의 누나, 각자의 가족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소유 형용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Sei figlio unico. 너는 외동아들이니. figlio 하면 아들이고요. unico 하면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동아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외동딸이라고 하면 figlia unica 라고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no ho una sorella. 아니, 나는 한 명의 누나가 있어. 소렐라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나라고 갑니다. E tu, 너는 hai fratelli o sorelle? 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니? Ho un fratello. 나는 오빠가 한 명 있어. 자, 이제 우리가 배운 표현들 나옵니다. Si chiama 민수. 그의 이름은 민수이고 fa l'impiegato, 회사원이고 e abita a Seul, 서울에 살아. con i miei genitori, 내 부모님과 함께. 자,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 부모님은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라고 할 때는 남성 복수 형태를 써서 i miei genitori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Che lavoro fanno i tuoi genitori? 너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I tuoi genitori.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부모님이라고 할 때는 i miei genitori, 너의 부모님 할 때는 i tuoi genitori 정리해 주시고요. Il mio papà lavora come l'impiegato in una banca. 내 아빠는 일을 해 뭐뭐로써 회사원으로 일을 해 은행에서. 자, 여러분들 아빠라고 할 때요. 이탈리아어로는 빠빠라고 해요. 빠빠 하면 교황이 되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빠라고 할 때는 아빠가 남성 단수죠. 그래서 il mio pap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a mia mamma è casalinga. 나의 엄마는 주부야. 엄마라고 할 때는 mamma이고요. 나의 엄마라고 할 때는 여성 단수로 말해야겠죠.
그래서 la mia mamma라고 하시면 돼요. E i tuoi che lavoro fanno? 네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유 형용사를 남성 복수형으로 쓰면 뒤에 genitori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뒤에 genitori까지는 잘 안 써요. 그래도 우리는 둘 다 알아두셔야겠죠. 계속 가볼게요. I miei genitori gestiscono una fattoria a Bolzano. 우리 부모님들은 볼자노에서 농장을 경영하셔. 자, 경영하다 할 때 gestire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스크 변형이라서 gestiscono라고 한 거고요. 안나가 감탄을 합니다. Che bello, 멋지다. Ci voglio andare un giorno. 언젠간 그곳에 가보고 싶어. 자, 여러분들 우리 깨를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를 뒤에 쓰면 감탄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맛있는 이라고 할 때 무오노라고 하죠. 그런데 깨 무오노 하면 정말 맛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수식해주는 명사나 주어의 성수에 따라 또 그 어미를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사의 성수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리아 형용사에는 오로 끝나는 형용사, 에로 끝나는 형용사가 일반적으로는 있는데요. 우선 오로 끝나는 형용사는 남성 단수면 오, 남성 복수면 이, 여성 단수면 아, 여성 복수면 에로 그 어미를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로 끝나는 형용사에 carino, 귀여운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귀여운 소년이라고 하고 싶을 때 소년은 이탈리아어로 un ragazzo이죠. 명사가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수식해주는 형용사도 남성 단수형 carino라고 하셔야 하고요. 복수로 바꿀 때는 5에서 2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ragazzi carini 하면 귀여운 소년들 하는 표현이 되고요. 이번에는 여성 단수도 가볼게요. 귀여운 소녀라고 할 때 소녀는 una ragazza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형용사도 여성 단수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carino가 아니라 carina라고 하셔야 되고요. 복수로 바꿀 때는 아에서 에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ragazze carine라고 하면 귀여운 소년들 하는 복수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로 끝나는 형용사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사의 성수 개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수면 에, 복수형은 이로만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에로 끝나는 형용사 veloce가 있어요. veloce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빠른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자동차는 una macchina. 여성 단수죠. 그런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수면 수식해주는 형용사도 에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에에서 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macchine veloci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디알로그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루이지와 안나가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형용사의 성수 일치 집중해 볼게요. Come tuo fratello. 너의 오빠는 어때? 자, 어때 할 때 이 come는 come와 에가 결합된 모음 축약된 형태죠. Mio fratello è molto alto e magro. 나의 오빠는 아주 키가 크고 말랐어. 주어가 mio fratello, 남성 단수죠. 그래서 형용사도 alto, magro, 남성 단수로 왔고요. Lui è simpatico, 그는 친절해. 마찬가지로 주어에 따라서 형용사도 성수 일치해주고 있죠. E come tua sorella, 너의 누나는 어때? 자, 그러면 이제부터 형용사는 여성 단수형으로 오겠죠. 확인해 볼게요. Lei è simpatica e allegra.
그녀는 친절하고 밝아. 성수일치 확인할 수 있죠? I capelli lunghi e biondi. 그는 길고 금발의 머리카락을 가졌어. 수식해주는 명사가 남성 복수죠. 그래서 lunghi, biondi. 형용사도 남성 복수로 성수일치 맞춰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룽기의 원형은요. 룽고예요. 근데 룽고에서 남성 복수형을 만들 때는 오를 이로 바꿔줘서 룬지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원래의 그 발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아까를 써요. 그래서 룽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도 해주세요. 계속 가볼게요. Come sono i tuoi genitori? 너의 부모님은 어떠셔?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 남성 복수가 나오겠죠? I miei genitori sono simpatici e molto generosi. 확인할 수 있죠? Il mio papà è alto. 내 아빠는 키가 커. Ma. 근데 un po' grasso. 좀 뚱뚱해. 이번에는 아빠가 주어져 남성 단수. 따라서 형용사도 남성 단수 alto, grasso 확인할 수 있고요. Invece 반면에 La mia mamma è bassa e magra. 나의 엄마는 키가 작고 말랐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나의 엄마, 여성 단수가 주어져. 그래서 형용사도 여성 단수형, bassa, magra 맞춰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형용사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alto 하면 키가 큰, 반대말 키가 작은 할 때는 basso이고요. 뚱뚱하는 grasso, 마르는 magro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계속 가볼게요. Lei ha i capelli bruni. 그녀는 갈색 머리를 가졌고 e gli occhi grandi.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수식해주는 명사가 남성 복수죠. 그래서 형용사도 bruni 왔고요. 마찬가지 gli occhi 복수죠. 남성 복수. 그럼 형용사도 grandi 맞춰준 거 볼 수 있죠. grandi의 원형은요, 여러분들 grande예요. 그래서 수식해주는 명사가 남성 복수기 때문에 편하게 e에서 e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quindi 그래서 tu assomigli a tua madre. 네가 너의 엄마를 닮았구나. assomigliare a 하면 누구누구를 닮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세 문장 마무리해 볼게요. Lei è la mia mamma. 그녀는 나의 엄마다. 소유 형용사 배웠고요. Lei ha i capelli lunghi.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형용사 성수 일치하실 수 있겠죠? Lui è simpatico. 그는 친절해. 마찬가지로 주어가 남성 단수, 형용사도 남성 단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 presto!